자, 여러분들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안녕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517불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9,600불대에 다시 도전을 했다가 미끄러지고 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서 9,800불을 뚫게 되면 계속해서 안녕이 지속될 것이고, 결국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안녕이 아니라 빠이빠이 하는 그 안녕이 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및 분석들 한 번씩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큰 사건, 바로 이더리움 고액 수수료 사건이었는데요. 이더리움의 소량을 출금을 시키고 이동을 시켰는데 수수료로 이더리움 10,000개 정도를 지불하게 된 그런 사건이 3번 정도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건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거래소였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거래소의 이름은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굿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래소인데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전문 보안업체인 팩실드에 의하면 이 피해 거래소가 이 굿사이클 거래소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거래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기 굉장히 쉬운 구조다라고 그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소름 돋는 추측이 나오게 되는데요. 팩실드 측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이더리움 고액 수수료 이상 거래 사태의 피해 거래소가 스캠 거래소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굿사이클이 스캠 거래소라면 해커가 손쉽게 서버를 뚫고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 거액의 해킹 피해를 입은 거래소가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 등 모든 미스테리가 풀린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거래소가 스캠 거래소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스캠 거래소라면 앞뒤가 들어맞는다라고 팩실드 측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코인리스 측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굿사이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해커 공격이 반복 발생해서 문제 해결 전까지는 출금을 제한한다라는 공지가 떠있는 상태였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의 진위 여부가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거래소를 사용하실 때 웬만하면 좀 규모가 있고 믿음직스러운 거래소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스닥의 중국 채굴업체 2위라 불리는 카나안이 주식 상장을 했었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식 가격은 현재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가에 대비해서 80% 하락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기대를 가지고 이 주식을 매수했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실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유로 그들은 최근 실적 부진과 신종 전염병 감염증의 여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미국 측에서 중국 기업들 주식을 한번 이렇게 조져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카자흐스탄에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향후 3년간 암호화폐와 디지털 채굴 산업에 관해서 약 7억 3천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쪽에 발을 디디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희소성 가치와 더불어 가지고 그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국가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나라들에게도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 채굴 같은 경우는 금광이 없으면 못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은 채굴기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자를 외쳐보면서 다음 소식, 이 암호화폐 국제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에서 유럽 MCO 비자카드 5종 스테이블 코인 충전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원이 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소식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ATM 기기가 2년 만에 150%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 ATM 기기들은 북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ATM 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만큼 비트코인 ATM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불장만 오면 되죠. 불장만 오게 되면 거래소도 훨씬 더 많고 ATM 기기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돈들이 미국 증시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운트 곡스 관련해가지고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운트 곡스의 전 CEO까지 나와가지고 크레이그 라이트를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개발자는 마운트 곡스로부터 해킹된 8만 비트코인을 훔친 도둑이거나 사기꾼이다. 그가 직접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그 주소의 비트코인은 지난 2011년 마운트 곡스에서 해킹당해 유출된 비트코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됐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계속해서 억지로 주장을 한다면 그는 도둑으로 남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잘못을 인정한다면 사기꾼으로 남게 될 것. 그래서 두 개의 직종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도둑이 될 것이냐 사기꾼이 될 것이냐 네 인생은 이미 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크레이그 라이트는 도둑일까요? 사기꾼일까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블룸버그에 관한 것인데요. 불과 몇 주 전에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 올해 2만 달러 갈 것이다. 2만 8천 불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호들갑을 떨었었는데 이번에는 부편집정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올해 강세 요인이 많지 않다라고 그들의 의견을 꼬꾸라트려가지고 선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는 그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몇 가지만 읽어본다라면은 첫 번째로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비트코인 강세를 촉진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으며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강해지면서 주식시장을 따라다니고 있다. 그와 동시에 리스크 해지 기능이 약화되었고 이 디지털 금의 역할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과의 상관성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현상이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수요 그리고 비트코인만의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트코인이 힘을 길러가지고 증시를 때려잡으면서 상승하게 될, 따로 가게 될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 예일대 교수를 맡고 있는 스티븐 로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달러 약세 기조 속에서 최대 수혜자로 부상하게 될 것, 그리고 낮은 금리 정책에 대한 결과로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지게 될 것인데 비트코인 등 기타 해지 상품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이제 금 등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단기 전망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수가 올해 1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대량 보유 주소수가 증가를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2017년 불장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비트코인 고래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자금력이 풍부한 투자자들이 향후 비트코인 가격 추세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비트코인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글래스노드는 긍정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조셉 영 등 다른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15%가량 상향 조정되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남겼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물량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밑에는 빨간 선이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유입을 나타내는 것인데 최근에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거래소로 비트코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조만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쌍바닥 비스무리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받아가지고 이전 고점이었었던 9,800불대를 뚫고 올라가서 이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봤을 때 쌍바닥이긴 하지만은 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어지게 된다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그런 하락형 채널이 새롭게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줘가지고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시레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는 중립을 이제 보고 있는 상태이고 비트코인이 9,800 위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놀게 되면은 상승세를 그리고 비트코인이 8,50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하락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하면 상승세, 저점을 갱신하면 하락세를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단순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9,800 위로는 롱, 8,500 아래로는 숏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반면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랙탈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약간의 횡보를 거쳐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RSI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락형 쐐기 역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의견, 중립적인 의견,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의견들 모두 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8,000불대에 매수를 하든 9,000불대에 매수를 하든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 덧없는 그런 일일 뿐일 것이다. 왜냐? 그때쯤 되면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 5만 달러 혹은 10만 달러 이상도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비트코인 지금 현재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비트코인 마이닝 스타트업인 블랙웨어 마이닝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그레이스케일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에 상관없이 물량만 무조건 막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졌었죠. 자, 정말로 먼 미래에 비트코인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게 된다면 지금 언제 매수를 들어갔느냐보다는 얼마만큼 그때까지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펀더멘털이 강해지는 것도 사실이며 나중에 비트코인이 정말 중요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그렇다시피 100%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본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안 건드려요. 안전한 투자만 하겠다라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아서 잘 신중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기서 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다,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이 CF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광고가 좀 재밌어 그러면 광고주 방문, 좋아요 버튼 클릭 이렇게 딱 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